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6살입니다. 그날 아침 궁녀들이 급히 당신을 깨웁니다. 달려간 곳에서 당신이 본 것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몸입니다. 독약을 마신 뒤의 모습, 당신의 손에는 피 묻은 꽃잎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연산군의 6살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이라 부릅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과연 연산군은 태어날 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폭군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받지 못한 한 아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피로 물든 어린 시절. 1476년 11월 창덕궁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점술가들은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선의 큰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비극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융이 5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 윤씨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왕비 한씨와의 다툼 끝에 왕비의 얼굴을 핥힌 것입니다. 조선의 법도는 명확했습니다. 왕비를 해친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패출하십시오. 아니, 사사하십시오. 1482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씨를 패하고 사사하라. 자사츠스. 왕이 내리는 죽음입니다. 독약이나 목매는 삶을 하사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 명목상으로는 은혜였지만 죽음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날 밤 윤씨는 6살 아들을 불렀습니다. 융아. 아이가 달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마마마, 왜 우세요? 윤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안았던지 아이가 숨이 막혀 몸부림쳤습니다. 어마마마, 아파요. 그날 밤 윤씨는 독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6살 연사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윤씨 사망, 패비의 예로 처리함. 하지만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왕자의 심장에 무엇이 새겨졌는지를. 2부 거짓말로 지어진 왕자. 어머니가 죽은 후 궁궐은 이상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윤씨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연사는 궁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어마마마는 어디 계시나요? 궁녀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마, 모르는 일입니다. 연사는 아버지 성종에게 물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를 보고 싶어요. 성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어린 연사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일을 했구나. 그래서 모두가 입을 다무는 거야. 어머니를 닮은 나도 나쁜 사람일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성종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결국 윤씨를 복권시키려 했지만 대신들은 단호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을 되돌리면 왕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연사는 자랐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침묵 속에서, 진실을 모른 채. 삼부 왕이 된 소년, 진실을 발견하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이 급서했습니다. 18살의 연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대신들은 환호했습니다. 새 시대의 개막이다. 하지만 그 환호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이다. 우리가 조종하기 쉽겠군. 연산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대신들은 뒤집었습니다. 연산이 명을 내리면 대신들은 지연시켰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은 우연히 서고에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사초들이 가득한 곳. 그는 아버지 성종의 실록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482년 후궁 윤씨 사사. 윤씨 왕비를 해친 죄로 폐출. 대신들의 청으로 사사 결정. 왕자 윤연산 모친의 사사 사실 은폐. 페이지 구석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윤씨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음. 연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18살 청년의 가슴에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사부 복수의 시작. 그날 이후 연산은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서고로 돌아가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누구인가?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윤 씨의 폐출을 주장한 대신들, 윤 씨의 사사를 청한 대신들, 윤 씨의 복권을 막은 대신들. 하나하나 이름을 적었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살인파가 숙청되었습니다. 연산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아니, 이용했습니다. 양쪽을 서로 싸우게 만들며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권력은 정면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게 작동해야 한다. 1501년 연산은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초에 숨겨진 기록. 윤씨, 무고한 누명을 쓰고 죽음. 왕비 한씨, 윤씨를 모함. 대신들 정치적 이유로 윤씨 제거에 동해.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모함과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연산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관기. 오부 갑자사화, 피의 복수극. 1504년 갑자년. 조선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겠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윤씨 사사에 관련된 모든 자를 체포하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끌려왔습니다. 전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하, 신은 억울합니다. 연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그대들이 한 일을 기억하는가?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하, 그것은 입을 다물어라.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곤장, 유배, 사형. 피가 궁궐 마당을 적셨습니다. 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갑자년 대사화 발생. 수십 명 처형, 수백 명 연좌. 연산은 그날 밤 웃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시겠구나. 하지만 복수는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그 독은 그를 잠식했습니다. 육부 광기의 심연. 1504년 이후
연산군은 조선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막을 신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은 혼자 경복궁에 담벼락을 걸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조선의 주인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운가? 궁궐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연산은 혼자였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궁녀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사랑받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받는 군주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회를 열었습니다. 기생들이 불려왔고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술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사관은 기록했습니다. 왕이 방탕하여 밤낮으로 주색에 빠졌다. 하지만 사관은 보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는 왕의 표정을. 연산은 술잔을 기울였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생들이 춤을 췄지만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척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야 모두가 안심하니까. 연산의 향락은 도피였습니다. 외로움으로부터의 도피, 고통으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 1506년 그의 삶에 장녹수가 나타났습니다. 연산은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녹수야, 너만이 나를 이해해준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집착이었습니다. 7부 몰락의 시작. 1505년부터 연산은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균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연회장을 지었습니다. 유생들이 항의했습니다. 전하, 성균관은 조선의 교육 중심지입니다. 연산은 비웃었습니다. 공부가 뭐가 중요한가?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 그는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두 궁으로 데려오라 명령했습니다. 이들을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강제 징발이 일어났으며 민생은 피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백성이 대궐 앞에서 외쳤습니다. 폭군을 물리쳐라. 즉시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8부 반정의 밤. 1506년 9월 2일. 역사적인 밤이 찾아왔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왕을 바꿔야 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궁궐이 포위되었습니다. 연산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갑옷 소리, 말발굽 소리. 그는 장녹수를 바라봤습니다. 녹수야, 들리는가? 문이 열렸습니다. 박원종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아니, 연산군.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연산은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왕관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가져가라.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연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는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좁은 방, 한 끼에 거친 밥, 감시하는 군사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자유롭구나.
저 바다는 나는 왕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다. 왕좌는 감옥이었고 왕관은 족쇄였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마마마,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나요? 어머니도 이렇게 억울하셨나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1506년 11월 6일, 유배의 2달 만에 연산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기 직전 연산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왕이었는가? 아들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괴물이었는가? 에필로그,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연산군이 죽은 후 조선은 그를 철저히 지워버렸습니다. 역사서는 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폭군, 방탕한 왕, 조선의 치욕.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연산을 폐위시킨 중종은 나중에 윤 씨를 복권시켰습니다. 1512년 윤 씨는 공식적으로 복권되어 제헌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중종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연산의 분노가 정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중종은 연산을 복권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트라우마가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권력이 고독을 어떻게 만드는지, 복수가 왜 해답이 될 수 없는지, 이 모든 것을 연산군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무리 멘트. 과연 연산군은 폭군이었을까?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 그는 폭군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또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아니다. 그는 피해자였다. 상황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두 의견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연산군은 가해자였고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폭군이었고 동시에 불쌍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 모든 악행 뒤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유가 면죄부는 아니라는 것.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역사 속 인물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역사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연산군, 본명 이용리. 1476년 태어나 1506년 죽다. 왕위 12년. 역사는 그를 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왕이 아닌 폐위된 자의 칭호.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를 다시 봤습니다. 역사책 밖의 그를. 한 인간으로서의 그를. 폭군은 태어나지 않는다. 다만 사랑받지 못한 인간이 그렇게 불릴 뿐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